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부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계획을 잘 짜고 계시나요? 저는 역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새해가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삘이 충만해가지고 뭐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맨날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저랑 소통하세요. 소통하시다 보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른 분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그 조용용 교수님이 말씀한 건 영빨로 보는 거죠. 영빨로 봐가지고 그 오묘한치를 그 영성으로 보는 그런 기법을 저는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그 이론 중에 뭐냐면 기존의 이론이 많지만 그걸 다 소화해가지고 자기만의 이론을 해서 자기 이론을 나가는 거니까 뭐 의견이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옛날 고전 그 용어를 현대 사회에 돌려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도식입니다. 도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틀 동안 식신의 위대함을 말씀드렸어요. 식신의 위대함.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가 사람이 계속 꾸준하게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보면 그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 갔다 보니까 빨리 그 독립해서 자기만의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독립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그만두고 새롭게 나아가서 발전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식신을 버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남들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인정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하거든요. 원하다 보니까 이제 그 편인의 그런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편인 그쪽에 그 편인이 오면서 그 편인이 식신을 차단하면서 일간이 어려워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그 갑이란 일간이 있다고 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있으면 뭐 좋은 구조죠. 그렇지만 이제 병화가 딱 있으면 자 이게 뭐냐면 이 임수가 병화를 약화를 시키죠. 약화를 시키니까 간목이 제일 필요한 게 태양인데 태양이 약하시니까 여기가 이제 식신이라 그러면 식신이 편인이 딱 있으면 이제 여기서 편인해서 식신을 힘을 약하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일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려 얘기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편하게 놀고 먹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주 명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가 제일 싫어하냐? 목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종교 가진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종교 가진 사람이 제일 싫어하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사주 구조가 편인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사주 뭐 예를 들어서 그 솔직히 노동을 안 하잖아요. 노동을 안 하고 가만히 그 머리 밀고 돈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남의 공양 준 거 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을 딱 가지게 된 순간 그 종교는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되죠. 왜? 엄청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절대 타락하게 되고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불교 있잖아요. 불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을 쥐게 되는 순간
내가 미륵이니라 간신법으로 보겠어 이렇게 나가버리면 민중들이 굉장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종교는 좋은데 그거를 이용해서 가져가지고 그 파워를 누린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쥐는 순간 대항할 수가 없죠. 대항할 수 없다 보니까 그 권력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 절대적인 불을 가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간목이라는 성질이 병화를 만나서 잘 자라다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물도 있고 병화도 있으니까 잘 자라겠나 좋겠네 이렇게 보겠지만 편인이 나오면서 놀고 먹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신이 약해다 보니까 이게 나의 밥줄인데 이게 사람이 달리 생각해서 위험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편하게 하려고 모험을 거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유행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 비트코인을 망가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비전은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다 보니까 대박을 원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고점에 달리다가 너도너 달리다 보니까 결말이 지금 처참하게 좀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하죠. 저도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예 비트코인의 비트박스도 모르고 비트 하다못해 세제 비트도 안 써요. 그걸 왜 그걸 해가지고 인생 망가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가지고 망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백종원도 크게 망가졌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식신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간 중에서 병화 대운이 들어왔다. 병정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간목은 이 도식대지하고 괜찮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옵니까? 해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수가 들어오면 이게 바로 여기를 병화를 공격하기 때문에 도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거 가지신 분들 밥줄 날라가는 거예요. 밥줄 날라간다는 게 뭐냐면 현대 전문적으로 얘기해 드린다면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직장, 돈 잘 버는 직장 캐시카우가 있는데 그걸 하대하는 거죠. 자기 식신을 위대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백종원처럼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생활을 하는데 내 식당 사장 별로 없다. 돈을 잘 들어도 푼돈 가지고 무슨 내가 사장을 하겠냐 하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자체가.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역시 당신은 저런 걸 해야 돼 저런 걸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죠. 부추기다 보니까 사람이 씌워가지고 한순간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어서는 과정이 처절한 복수국인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다 베너랑 똑같습니다. 잘 나가던 귀족이 몰락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일 존경하는 그 분의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두산엔진, 두산중공업이라서 뭐 이제 잘 나갔습니다. 조선업도 호황일 때 엄청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갈 때 이 회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캐시카우를 팔았습니다. 캐시카우를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 롯데한테 팔았는데 그 캐시카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참이슬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경월 옛날 그린 소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관령 내려오는 거기서 맑은 물로 만드는 소주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소주 장사는 현찰 박치기예요. 그리고 맨날 사람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무조건 캐시카우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나온 기업들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장수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이 왜 망하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잘 나가니까 병화대원 잘 나가니까 푼돈 벌기 싫다 이거죠. 푼돈 벌기 언제 푼돈 벌냐 큰 사업 해야지. 그래서 그걸 처분을 하고 크게 되는데 여러분들 롯데가 지금 어렵지만 그 전에 이제 초호통 빌딩 직전에 롯데가 왜 대단한 애들이냐면 껌이라든가 소주라든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푼돈 장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아주 중요시한 거죠. 현찰로 하는 자체가 현찰 박치기 하는 장사를 되게 중요했대요. 캐시카우를 굉장히 중요해도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잖아요. 껌부터 시작해서 뭐 해서
그래서 사업이 되기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확실한 캐시카우가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그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드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캐시카우를 만드는 건데 그걸 확실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이게 이제 부자로 가는 공식인데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식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으면 다달이 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세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식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 산과 동시에 그 다달이 월세가 나와서 식신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가 발생되냐면 이 건물 살 때 대출을 끼고 삽니다. 대출을 끼고 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올해부터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그 상가 안에 있는 세입자들이 공생을 하셔야 돼. 상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상생을 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월세를 낮추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요 도식을 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입자가 나가는 순간 건물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누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그 지금 세태가 장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너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웬만한 기술력 아니면 자본력 아니면 절대로 뛰어들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금 많이 올렸는데 지금 빈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저기 문화에도 지금 빈 건물이 수두룩하고 지금 상가를 많이 짓는데 지금 굉장한 지금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를 짓고 이제 그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상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하시면 공생하셔야 돼. 그 안에 있는 세입자가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사는데 만약에 그 세입자가 아웃되는 순간 그 건물은 당신의 그 재산을 갉아먹게 됩니다. 나중엔 부도까지 됩니다. 상가는 왜 무섭냐면 제가 이제 상가에 장사해봤는데 이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았을 때는 활성화 때문에 잘 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두씩 빠져나가면 이가 빠지기 싫으면 나중에 상가 입점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다 보면 상가가 완전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개설하는 건데 화장실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건물이 그 새 거로 유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잘 돼가지고 연합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걷어가지고 잘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텅텅 상가가 비게 되면 사람 그 상가가 이제 죽은 상가가 되기 때문에 죽은 상가가 되면 전부 다 이게 뭐가 나오면 경매로 나와버립니다. 경매 나와버리는데 경매를 그걸 받아도 그 상가는 잘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이 좋아도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총알을 걸고 지금 대한민국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온라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명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이 소득이 줄어든 만큼 월세를 탕감해줘가지고 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월세 올렸다. 하늘이 어떻게 하냐면 도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밖으로 걷어찹니다. 밖으로 걷어차가지고 그 가진 상가랑 같이 몰락하게 됩니다. 파탄이 납니다. 관리비도 못 내고 월세도 못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없는 순간 관리비 내야 되거든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자 부담도 해야 되는데 이자 부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뭐 금리를 낮춘답니까? 절대 안 낮추거든요. 금리를 막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심오하게 들어가서 얘기해 드린다면 금리는 저 같으면 많이 올려요. 제가 같으면 제가 트럼프라면 저는 빨리 8%대 올렸습니다. 8%대로. 왜요? 간단해요. 왜 8% 올려가지고 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중국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뭐예요? 어떻게 성장한 나라예요?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IMF는 똑같아요. 다 빚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빚으로 기업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랑 같이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자금 압박을 못 일으키면 이제 줄도산이 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중국에도 IMF가 터지는 건 똑같은 거죠. 자체가 버텨낼 수 없을 정도죠. 현찰이 있으니까 버텨내겠다. 그렇죠. 버텨내겠죠. 근데 그 잘 나갈 때 왜 망가지냐면 그 우리나라 옛날에 IMF 때 기억나시는지 몰라 진로그룹 아시죠? 진로그룹이 소주 팔던 애들인데 그 소주를 팔다가 배가 불렀죠. 배가 부르니까 뭐 있냐 아남전자라든가 뭐 차를 막 기아자동 뭐 차도 엘란 스포츠카를 만든다든가 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소주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나간 거죠. 나갔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겁니다. 자기가 기술력 없는데 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IMF는 기업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것을 노리는 노리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좀만 금융 상식만 있었던 그 선진국 볼 때는 이거는 이거 망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지금 국가의 부도 영화도 나왔지만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껴가지고 사업을 벌인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 내가 소득이 나오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주가 현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지만 식신의 위대성을 아주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식신이 엄청 좋은 거구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행복하구나, 건강하구나 하면서 그걸 느리셔야 돼요. 진짜로 그 드라마 미생에 나온 것처럼 밖은 전쟁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식신 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식신 가지고. 이 식신 가지고 살아남는데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연의 이치는 뭐냐면 뜨거운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동안 쌓아놓은 양식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벌어놓던 양식 가지고. 그 진리 아닙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이 오면 그걸 쌓아놨던 곡식으로 위기상을 버틴 다음에 다시 봄이 오면 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또 가야 되면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만은 그런 탐욕과 어리석음, 탐진치 그런 어리석음을 해서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편관이라는 충살이 와가지고 그 편관을 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오면 다 이혼해요. 그러니까 IMF도 보세요. 50% 이상 이혼했어요. 왜? 살기 힘드니까 다 이혼합니다. 근데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정적인 그 식신을 가진 사람만은 이혼을 안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평안했던 가정이 그 신랑이 식신이 없다, 기술이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 여러분 나이 때는 그 기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셔서 이런 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에는 무리한 욕심을 버리지 말고 식신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몸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이렇게 어려움 닥치면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뭐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쉬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카카오 택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파업하시잖아요. 간단해요. 왜? 이 식신을 건드리니까 그래요. 식신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왜 그랬습니까? 아니 택시 잡기 힘들다. 강남에 택시 잡기 힘들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거죠. 서비스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그런 서비스 태동하는 겁니다. 불만이 누가 제기를 하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런 불만을 풀기 위해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카카오택시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밥그러기라는 건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 보장되지 않죠. 항상 그 위기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그냥 닥치는 데 돈을 벌려고 했겠지만 나중에 돈을 벌면서 괜히 쓸데없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갭 투자를 한다든가 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 볼 때 되게 불쌍했었습니다. 근데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딱 보니까 자연의 이치더라고요. 주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망했을 때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넘기는 것이고 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아웃이 되거든요. 아웃이 되면서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거를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에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 하느님 만나려면 제가 포레스트 검포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만나려면 하느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느님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의지하지 마세요. 천지불인이에요. 하느님은 인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지하지 않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건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새우잡이 배 그를 사업을 합니다. 25,000달러를 가지고 와서 배를 사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쫄았다 그랬죠. 새우잡이 한다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새우도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레드오션이었어요. 레드오션. 새우잡이 배가 많아서 새우가 한 5마리도 안 잡히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댄중이가 왔지 않습니까? 댄중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갔을 때 2달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세상을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둡게 보는 사람이야. 근데 포레스트 검프 너무 순수하니까 갈 데도 없고 연금은 나오지만 인생은 괴롭다 보니까 이제 건프를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건프는 항상 긍정적인 희망적인 사람이니까 와서 기분은 좋잖아요. 항상 건프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그 지옥 같은 거죠. 2다리가 없으니까 장애인이 됐으니까 몸도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은 정신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프는 어떻게 하면 새우잡이 배를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까 했는데 그 선장이 그랬잖아요. 야 이름 한번 지어봐라. 배에다 이름 한번 지면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니라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딱 했는데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이름 바꿨다고 됩니까? 여러분 뭐 철학관 가도 돈 200만 300만 줘가지고 뭐 이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살짝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도 안 잡히는 거야. 댄 중이 왔는데 맨날 해도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니까 또 어떻게 해? 야, 교회 가서 기도해봐라. 그럼 교회는 잡힐 거다. 그래서 건프가 또 팔랑기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뒤에 합창 다닌다. 열심히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오 주여 임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뭐 대박 났습니까?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대박이 안 나고 계속 사업이 내려가니까 댄 중이가 어떻게 되냐면 와 이거 오기로 끈기로 계속 버텨나가다 보니까 그때 태풍이 온 거, 허리케인이 해안에 오니까 다른 배들은 다 정착했는데 오히려 이 포레스트 검프하고 댄 중에는 그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태풍에 맞서가지고 허리케인하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 작은 새우잡이 배에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대고 소리칩니다. 날 죽여볼 테면 죽여봐라 이 새끼야! 이렇게 식으로 날 죽일 수 있어 죽여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랬냐 이런 각오로 엄청나게 싸우다 가지고 살아서 딱 돌아오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든 새우잡이 배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다 파탄이 난 거죠. 살아남은 건 뭐야? 이 사람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식 구조를 가지게 된 거죠.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 이 사업이 새우잡이 배 사업이 12척이 들어가고 큰 사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지고 그 애플사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용이 그래서 그 댄 중이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건프한테 정말로 감사하다. 건프야 너무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인생에 사는 걸 알게 돼서 이 댄 중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2다리가 없는데 그 헤엄을 이렇게 배영을 치면서 되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걸 뭘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들 다리가 없지만 그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느낀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길로 그 사람이 인도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 바다의 자유로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자유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얻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내용 핵심이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게 되겠습니다. 기회가 온다는 얘기 뭐야? 다 죽어버리면 그 앞에서 깃발 꽂으면 승자 독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새우잡이 배가 만선이죠. 새우잡이 배 다 없어지니까 새우는 많은데 배는 다 없어졌어. 새우배는 잡히면 잡힐수록 돈이 들고 다 망했으니까 새우 가치는 비싸고 돈은 떼도 못 벌고 그 돈 남은 가지고 그 애플이란 주식회사 투자했더니 부자가 돼버리고 평생 벌 돈 다 벌고 그 돈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고 뭐 기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팔자소관인 거예요. 그 영화도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뭐 돈을 벌었습니까? 똑똑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가 됐겠으면 그게 다 팔자소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분노하고 자잘하십시오. 자잘하시고 분노하십시오. 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인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될까요? 열심히 경을 읽는다고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주오행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그 뼛속
그 구조를 안다는 거죠. 그 자기가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구조를 알고 자기가 없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이었구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해년에 도식이 된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의 기점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에 감사함을 느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 감사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다 잃어봐야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하느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자, 식신을 왜 하게 됩니까?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야? 나도 위함이지만 그 대부분 사람들을 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왜? 그 직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도로를 만들어주시는 분, 전기를 하시는 분, 인터넷선을 깔아주시는 분, 전부 다 뭘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함의 출발이 여러분의 성공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